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우리 법사위가 상반기 법사위 진행을 이제 넘어서서 하반기 법사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법사위 진행이 사실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저희가 그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하면서 원칙으로서 정한 것이 다른 상대 의원들이 발언을 할 때 끼어들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께서 몇 차례 강조했죠. 시간을 좀 지켜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빌어서 정치 공세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상대 의원을 비난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 몇 가지 원칙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해서 상대 의원을 공격하거나 야당도 아닌데 여당이 되었는데 야당인 것처럼 오히려 없는 사실, 있는 사실 끌어다가 정치 공세를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법사위 회의 진행 자체가 어려웠고 언성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자제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 오늘 오전에도 조수진 의원님과 기동민 의원님의 충돌이 있었는데 기동민 의원 발언하는데 조수진 의원이 끼어들어서 굉장히 거칠게 항의하고 하는 그런 바람에 사실 법사위 또 운영이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김승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 법사위의 기본 원칙, 이해충돌과 관련된 문제라고 보입니다. 지금 조수진 의원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의혹과 관련되어서 보좌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노동위의 이 결정이 경찰과 검찰로 고발이 되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재판까지 가게 될 문제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정말 동지처럼 아껴야 될 보좌진에 대해서 함부로 한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해고하는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를 하고 한 여러 가지 지금의 여당이 정말 수차례 지난 수년 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내로남불이다라고 하면서 공격했던 그 매우 중대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당의 몇몇 의원들이 우리 최강욱 의원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해충돌이다라고 하면서 배제되었다라는 그 주장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주장을 똑같이 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법원장님, 우리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네. 실체적 정의, 진실 발견, 그래서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 못지않게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적법 절차를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 판례들을 보게 되면 검찰의 어떤 검찰에서의 진술에 조서의 어떤 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인위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증거의 증거 능력은 배제되는 것으로 이미 아주 오래전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여야 어떤 정치적인 사건을 떠나서 과거부터 아주 오래된 과거부터 특수부의 잘못된 수사 기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급심 판례를 찾아보니까 최근까지도 수차례 출정을 100회까지 출정을 시켜가지고 아무 조사하지 않고 구치감에 그냥 수감된 채로 놔두거나 아니면 불러서 면박을 준다거나 또는 심지어는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다른 별건으로 수사하면서 추가 기소될 수 있다라는 심리적 압박을 통해서 피의자의 피고인의 진술을 번복하거나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도된 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KBS에서 표적수사다라고 해서 한 것들 보면 아예 그 비망록에 작성된 걸 보면 아예 검찰에서 얼마를 어디에서 줬다라고 하는 그 거짓 진술까지 받아쓰기 하라라고 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그런 어떤 거짓 진술, 회유와 압박에 의해서 법정에서 자기가 검찰에서 한 진술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면서 번복을 했더니 똑같이 3인 성호 방법으로 증인 3명을 불러다가 그 번복한 돈을 줬다라고 하는 사람의 진술을 탄핵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똑같이 진술을 연습시키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검찰의 모든 수사에서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가진 사건, 그리고
검찰에서 성과를 내야겠다. 그리고 이 성과를 내지 않으면 검찰의 어떤 위상이나 굉장한 어떤 언론의 비판에 직면하는 사건 또는 정치적인 사건에서 많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적 통제와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다른 어떤 법원장님들도 같은 어떤 생각을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법원장님의 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원론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쨌든 특정 사건에 특별하게 수집된 증거에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 문제는 만약에 구체적인 사건 재판에서 문제가 되면 재판부에서 엄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각별히 살펴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정치권에 몸담고 있으면서 송구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가 사법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건들이 법원이나 아니면은 검찰, 경찰, 공수처 이런 쪽으로 가서 사법적인 어떤 판단으로 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저쪽의 수사기관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공격을 안 하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내 편이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흔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정치권에서만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관에 대해서는 아예 특정한 언론사와 협잡을 해서 그런 어떤 헌법기관에 대한 흔들기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런 공격이 우리 법원, 판사나 또 대법원장, 특정한 어떤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치권의 헌법기관 그리고 수사기관이나 이런 어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과 어떤 우려를 하고 계신지 조금 법원을 대표하셔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릴 만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럼 하여튼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나 우리 판사님들은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